안녕하세요. 건강하고 다양한 이탈리아 요리를 소개하는 피커입니다. 저는 지금 시칠리아 모디카의 초콜릿 가게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초콜릿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나유토 초콜릿 작업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이탈리아어로 프란토이오는 카카오 콩을 직접 갈아서 초콜릿을 만드는 장소를 뜻합니다. 보나유토 가문의 초콜릿 비법은 1854년 프란체스코 보나유토가 그의 유언장에 초콜릿 작업실과 모든 장비를 아들 페데리코에게 남기면서 유지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작업실과 기구들은 지금 보는 것들과는 매우 다르겠죠? 하지만 원리는 동일하답니다. 수제의 초콜릿 작업을 보여드리기 전에 카카오 열매가 이곳에 어떻게 준비되어 도착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카카오 원두 전부는 중남미에서 들여오는데요. 카카오 나무는 겨울이 없는 열대 기온이 필요하죠. 이곳 시칠리아에도 원재료를 모두 수입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초콜릿은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아주 작은 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꽃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펴요. 그러나 이 꽃들 중 겨우 3% 정도만이 열매로 자랄 수 있는데요. 매우 적은 수치죠. 카카오 열매들을 카보사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40, 50, 55개의 콩들이 들어있어요. 카카오 열매를 그곳에서 수확할 때 아주 긴 칼로 수확한 열매를 반으로 쪼개어줘야 하는데요. 반으로 쪼갠 후 그 안에 모든 씨를 꺼냅니다. 그때 씨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과는 다른 상태인데요. 씨들은 희끄무레하고 달달한 젤리 같은 막에 쌓여 있어요. 만약 금방 딴 카카오 열매의 씨를 맛본다면 아주 달달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까맣고 쓴 맛의 카카오처럼 변하기 전에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첫째는 자연 발효 단계입니다. 열매가 쪼개지면 그 안의 씨들은 저절로 발효가 됩니다. 지금 보이는 나무 통은 옆과 아래에 트임이 있는데요. 이 통에다 두고 골고루 마르게 발효를 시켜줍니다. 아까 본 젤리가 사라져요. 이 통에서 약 7일간의 발효 단계가 끝난 후 야외에서
다시 7일 정도 완전히 더 말려줍니다. 이게 원산지에서 카카오 원두의 마지막 단계예요.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등 원산지에서의 작업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 카카오 원두들을 이곳 선반에 보이죠? 이렇게 카카오 원두를 원산지에서 공급받으면 먼저 품질 테스트를 합니다. 길리오티나라는 절단 도구에 원두 샘플을 올리고 이 작두로 반으로 자릅니다. 원두의 절단면을 통해 병충해나 습도 혹은 발효와 건조 과정 중에 여러 문제들을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지만 품질 확인은 당연히 해야겠죠? 이제 원두 품질이 확인이 되면 세척에 들어갑니다. 세척은 나뭇가지, 잎, 작은 돌 등과 같은 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엔 다른 장소로 옮겨 망가지거나 변형된 콩들을 제거해 냅니다. 그것들로 초콜릿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수작업으로 완전히 진행되는 이 선별 과정이 끝나면 로스팅 단계로 들어가요. 로스팅은 초콜릿 만드는 과정 중 가장 섬세하고 중요한 단계인데요. 초콜릿을 만들기 전 아로마를 선택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로스팅은 100에서 115도 온도로 약 30분, 35분 동안 여기 오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실제로 일반적 수치고요. 카카오 종류에 따라 로스팅 온도와 시간은 각각 달라져요. 로스팅 후에 껍질을 벗기기 위해 이제 식혀줘야 합니다. 껍질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벗겨주는 거예요. 이제 프란치 카카오라는 기계로 자동으로 껍질을 분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작은 작업실이나 특정 공정 단계에서는 수작업으로 여전히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제 카카오 껍질과 닙스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이 원두를 손가락으로 눌러 껍질과 닙스를 분리해요. 이게 껍질이고 손바닥 위의 것이 카카오 열매인 닙스예요. 닙스는 카카오 열매의 씨앗인데 건조와 로스팅을 거쳐 초콜릿으로 변형되는 거죠. 이 분리 작업은 카카오 분리기 프란치 카카오에서 하는데 타블렛 화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분리 시 무거운 카카오 닙스는 아래로 떨어지고 가벼운 것은 장착된 흡입기에 빨려 들어가요. 카카오 닙스는 무거움으로 흡입기에 빨리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분리되고 있어요. 카카오 닙스는
아래로 떨어지고 흡입기는 껍질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 분리 작업을 3번까지도 하는데요. 제품이 최대한 깨끗하게 나와야 합니다. 이게 최종 결과물이에요. 완전 순수하고 깨끗한 카카오 닙스죠. 이대로 먹을 수 있는 상태예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카카오 닙스를 갈아서 덩어리로 만들 거예요. 돌로 된 맷돌식 도구로 가는데요. 물이나 우유를 전혀 넣지 않아요. 순수한 카카오 닙스가 갈아지면 자체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그 안에 카카오 버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쇄기 내부의 온도가 이때 약간 올라가는데 카카오 버터가 녹으면서 크림처럼 부드러워져요. 네, 그쵸. 약간 기름처럼 부드럽게 돼요. 이걸 상온에 꺼내 놓으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요. 카카오 버터도 다른 버터처럼 상온에서는 굳어요. 데우면 다시 녹고요. 이제 우리는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카카오 덩어리 반죽이 준비되었어요. 이 작업은 템퍼링 머신에서 이루어져요. 카카오 덩어리 반죽과 필요한 양의 설탕을 넣습니다. 70% 초콜릿을 원하면 카카오 덩어리 반죽 70%, 30%의 설탕이 들어가는 거죠. 80대 20, 90대 10 이렇게요.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한 순서일 수도 있는데요. 일반 초콜릿과 우리 전통 초콜릿의 차이점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낮은 온도로 작업해요. 일반적으로 초콜릿은 80, 82, 85, 87도에서 익히는 거죠. 우리는 40도 내지는 42도에서 녹여요. 최대 45도죠. 정확히 일반 작업 온도의 반인데요. 그 결과로 전혀 다른 질감을 불러와요. 우리 초콜릿을 아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초콜릿은 거칠고 알갱이 느낌이 그대로예요. 이 온도로 설탕이 절대 녹을 수 없기 때문에 초콜릿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이제 여기 보시는 틀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초콜릿 제조법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전통적 제조법이란 이 서랍 같은 곳에다 금괴 모양의 틀을 두고 반죽을 부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물이나 우유가 전혀 추가되지 않고 카카오와 설탕만 사용해요. 보시다시피 부드러운 일반 초콜릿과는 달리 걸쭉한 상태인데요. 반짝이는 것들은 설탕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과거부터 수작업으로만 진행했어요. 모든 틀형을 서랍 안에 채운 후 내려치는 거죠. 초콜릿 바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단계예요.
최종 결과물이에요. 즉, 카카오 닙스와 설탕을 다시 섞어주는 거죠. 상온이므로 설탕은 어쨌든 녹지는 않아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기포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산소예요. 쳐주는 동안 산소가 위로 올라왔어요. 대신 초콜릿 바는 더 단단해져요. 안쪽의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초콜릿 바가 매끄러워져요. 쳐주는 동작으로 카카오 버터가 위로 올라와 초콜릿 바 전체를 매끄럽게 덮어주는 거죠. 해서 겉면은 카카오 버터로 둘러싸여 일반 초콜릿처럼 매끈해 보이지만 속은 순수 질감이 그대로예요. 이 기법은 내려오는 동안 변화되었고 저희는 템퍼링 머신으로 온도와 치는 동작을 진행해요. 이 틀에다가 반죽을 채우고 쳐주는 동작은 기계 진동으로 교체되었어요. 수동으로 쳐주던 작업을 기계 진동으로 정확히 시뮬레이션 한 거죠. 결과는 카카오 버터와 기포가 위로 올라오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최종적으로 매끈하고 반짝이는 초콜릿 바가 만들어져요. 모두 보셨듯이 초콜릿 제작 과정은 매우 단순해요. 카카오 닙스와 설탕만 들어가죠. 이건 계피와 바닐라가 약간 들어간 전통적 기법으로 만든 거고요. 저건 전통적 기법을 이은 현대식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맛은 사실 완전히 달라요. 이 기법은 초콜릿을 40도 내지 42도의 저온에서 만들므로 카카오의 향과 아로마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카카오를 익히면 향과 아로마가 사라지죠. 이건 모두 70%의 카카오 초콜릿인데요. 원재료의 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